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한역병이 시진핑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시진핑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중국 대륙의 실권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는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맡게 되었고요. 중앙당교 교장도 하고 있죠. 이른바 태자당 출신입니다. 태자당 출신이라는 것은 중국의 혁명시대 원로들, 그분들의 자제들이 모여있는 곳을 태자당이라 하는데, 중국에서 출시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이런 집단 속에 있어야만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이른바 태자당 출신이죠. 2007년도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2008년도에 국가 부주석에 오름으로써 세계가 시진핑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 시진핑이 2018년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직 이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드디어 종신 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됐죠. 이 시진핑은 영구 집권이 가능한 길을 열었던 것이죠. 이 시진핑은 중국의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전공이 화학공학과입니다. 그때가 79년인데요. 이 잘 나가는 시진핑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한역병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 역병이 중국 시진핑을 정치적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한역병이 시진핑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 이런 제목인데, 이 역병과 정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부제를 달아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진핑은 역병이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2020년 1월 25일 날 총동원령을 내리고 전염병과의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마귀가 돋아나지 않겠다고 전 인민들한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초기 대응에 은폐하고 실패함으로 해서 중국의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 민심이 동요함으로 해서 지금 시진핑의 종신 집권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베이만 해도요, 이 주민들이 언론 자유, 표현 자유, 집회, 통신에 대한 검열, 감금 금지,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은요, 언론 자유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요, 중국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에 177입니다. 북한이 그 뒤를 이고 있죠. 179위. 거의 언론 자유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시진핑이 중국의 실권자로
통치자도 올라선 지 7년 됐는데요. 2021년 내년이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될 겁니다. 과연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도 친일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중파도 많죠. 중국에 뻔딜나게 다니고 있는 중국 정치인들, 또 한국의 친중파 정치인들 많습니다. 자, 2021년 과연 100주년 공산당 기념식을 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역병이 정치 질서를, 정치 구도를 바꾸어 온 시점이 사실은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이 중국 대륙 역사뿐만 아니고 고대로부터 아주 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중국 역병 이전에 역병의 기록을 보면요. 기원전 1320년에서 1318년 그 사이에 히타이트인들이 아드자와인들과의 전쟁에서 아드자와인, 전염병 걸린 동물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여러분 각골물 잘 아시죠? 그 중국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기원전 13세기 때에 그 각골문에서 이 최초 역병이 발견됐는데요. 지금의 우리 역병할 때 역자 이런 게 각골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역자 한자로. 그리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 수당 전쟁 아실 겁니다.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몰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 지고 당나라가 새로 전 대륙을 석권한 때가 있었죠. 이때도 수양제 말기부터 당 초기까지 약 40년 동안 7차례나 역병이 대유행했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죠. 정치가 혼란이 되면 반드시 역병이 출현한다. 역병이 출현하면 정치가 혼란해진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치가 국민들을 살피지 않고 권력에 취해 있으면 그걸 징벌하기 위해서 역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몽골군이 남송을 쳐들어갈 때도 이 사천 지역에서 남송 군대와 싸울 때 흑사병이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나중에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실크로드 곳곳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전염병을 타고 결국은 그 유럽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몽골군의 그 원정 루트를 타서 서아시아, 베네치아, 알프스 전 유럽에 이 전염병이 전해져서 엄청난 유럽 인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명청, 이 원나라하고 명나라에 이런 때도 있었고요.
지금 원나라가 흑사병을 고생하면서 그 강력했던 기마 군단이 싸울 군대가 없으니까 결국은 중국 대륙을 포기하고 다시 몽골 고원으로 돌아갔죠. 그걸 북원이라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명나라 말기 만력제와 성정제 때도 전년도와 흑사병이 하북 지역에서 아주 창궐해가지고 뭐 10,000명 이상이 죽은 걸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전염병이 도니까 결국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 유민들이 뭐 반란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청말기 때의 광서제 때 1880년 강동성과 절강성 영파 일대에 콜레라가 시작돼서 베이징까지 북상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하고 중한민국이 소문이란 중한민국이 들어섰는데 이때도 역병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7년도에 보면 그 독감이 중국 남방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 바닷길을 따라 퍼져나갔는데요. 미국, 유럽,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시작이 스페인 독감의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때도 2천만 명 이상 죽었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와서 사스니, 메르스니 이 이전에도 역병은 항상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역병이 먼저인지 정치가 혼란해서 역병이 나중에 대유행을 하게 된 건지 아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우한 역병 이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복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안샤템이 거기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그 옛날 진나라 진시황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 호북성입니다. 후베이성 운몽에서 법률 문답이란 진나라 주간이 나왔는데 이때 내용이 엄격한 격리 조치를 강조한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역병이 돌면 이 격리 조치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참 흡사하죠. 참 역사는 정말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역병이 참 연관성이 있게 보입니다. 좋은 정치를 하면 역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그 발생한 지역을 군주나 지방관들이 아주 잘 대처해서 역병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역병의 기록이 창궐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훌륭하면 역병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초기 대응이 실패함으로써 은폐하고 중국 민심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시진핑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게 될 걸로 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설문해자란 그 한자를 풀이한 사전이 있어요. 여기에 이 역병할 때 역자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백성이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계 진랴.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진리는 똑같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이야기 말고도 뭐 춘추 전국 시대에도 역병이 도는 이야기도 많고요. 또 안자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한서에 보면 황제의 정치가 화기를 해치면 역병이 발생한다 이런 말도 보입니다. 이게 그 정치가 잘못되면 결국은 인민을 보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이 어렵게 될 것이고 역병이 돌 수밖에 없고 또 기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건 자연적인 시죠. 예전엔 국가가 황제였지만 지금은 민주공화정이잖아요. 물론 뭐 중국은 조금 다른 성격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의 시진핑이 종신형으로 감으로 해서 민심이 동요된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아무튼 정치와 역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여러분 재밌죠? 그 이상하게 전염병이 무슨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이 역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아주 밀접한 그런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이 중국에 사실은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되고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선문이 예전에는 중화민국이었고요. 지금은 중공이라고도 하는 이 중국이 49년도에 대륙을 통일했는데요. 이때가 이제 1세대라고 보는 거죠. 이때부터 덩소평이 나타나는 시기까지 2단계, 덩소평의 시대가 3단계, 그야말로 개혁, 개방, 힐령주의 시대. 물론 이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였죠. 덩소평이 무력 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죠. 그 4단계가 지금 2012년부터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시기로 보는데요. 중국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이번에 이 무한 역병으로 해서 중국의 국가 시스템이 통하지 않아요. 도시가 봉쇄되고 물자가 공급이 안 되고 경제가 수독되고 인민해방군이 지금 드디어 무함에 진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나라 때에 그 강력했던 김하군단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고원으로 철수했는데 싸울 군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대륙을 포기하고 원래 자기들 고향인 유라시아 고원으로 돌아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00만 인민해방군이 무안에 들어갔는데 그 무안에 있는 죽은 사람 그 질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민해방군도 전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인민해방군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가 통치가 뭔가 질서가 무너진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한의 주민들이 불만이 지금 최고조에 올랐다는 것이죠. 국가가 인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잡아가고 하여간 그 행패가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민심이 완전히 동요했다.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해 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국내에도 상당수 일부 정치인들이 친중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친일 친중인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1순위 핵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 정치가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명청처럼 중국을 우리가 사대하고 모시는 그런 정치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단체라고 알고 있지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가 친일 친중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번 아마 4.15 총선은 아직 국민들이 이 거대한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뀐다는 걸 감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정치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을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아마 하지 않은 것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이 아마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이 중국 대륙이 변화함으로 해서 우리도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정치 주도 세력이 나와야 된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자주 강조하고 있지만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실사구시, 실용주의, 각 부문의 전문가 집단들이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내야 된다. 마치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가 출현해서 조선 왕조를 열었듯이 우리가 민주, 반민주, 근대화, 민주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다가오는 이 세력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시대, 새로운 비전을 안고 나타나는 세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근대화를 달성하고 민주화를 일부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고요. 그 민주주의가 다시 지금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의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중국 대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력이 나와야 된다. 창조적 파괴,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 제시. 그 비전 제시는 무엇이냐? 아시아 제1국가 AEON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봉준호 감독, BTS, 김연아의 아이스하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세계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우리 DNA를 다시 발견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안고 출연하는 그런 주도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우선은 당장 우리가 주변 강대국을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선 중국이 흔들릴 때 우리가 최대한 파고들어서 A1 코리아가 돼야 된다. 아시아에서는 제일 코리아가 돼야 된다. 아시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여기에는 아시아를 주도함으로써 일본과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경제를 어떻게 해나간다 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올라가려면 기존의 기득권 연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그 새로운 세력이 국민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 얼마 전에 뭐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하는 칼럼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민주당만 빼고 이 말이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로 입말로 대신하고 싶은 게 기득권 연합 부패 세력은 빼고라고 고쳐야 됩니다. 기득권 연합 부패 세력은 민주당하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반대당에도 있고요.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오랜 식민지 시대에 안주했던 그 세력들, 또 강대국에 편성해서 기생충까지 이 국가를 어지럽혀왔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 건강한 국가와 건설을 위한 세력들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천년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개토 태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강개토 태왕이 활약할 시점이 언제냐? 4세기, 5세기 아닙니까? 그때 중국은 5호 16국 시대였어요. 중국 대륙이 난장판이었을 때였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부 아시아 제1국가 A1 코리아로 만들어가면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분명히 G1 코리아가 만들 겁니다. 우리가 A1 코리아, G2 코리아로 만들어가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G1 코리아를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이 위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 됩시다. 그 리더십이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일부 세력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국가다운 국가, 헌법다운 헌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기회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때 우리가 A1 코리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G1 코리아는 다음 세대에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15 총선 때부터 그걸 해냅시다. 오늘 제가 다소 좀 길게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합시다.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왔습니다. 거의 5, 60년 이상 동안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입니다.